안녕하세요. 네이버 앱의 실시간 운영과 크래시 핸들링 솔루션인 라이브옵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네이버의 플랫폼 테크 소속 이건준입니다. 일단 배고픈 시간인데 이번 세션 들으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네이버 앱이 어떠한 실시간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장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의 상황을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드 레벨보다는 전략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것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발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라서 전체적인 내용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내용에 앞서 발표자인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 네이버에 입사한 6년차 안드로이드 개발자입니다. 입사 이후 5년 6개월 정도 네이버 앱의 다양한 분야를 담당해 왔으며 현재는 메인, 알림, 위젯 영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앱에서 진행되는 네이버 앱 개발 외에도 매년 사내에서 진행되는 개발자 컨퍼런스, 오픈소스 공모전, 스터디 등 여러 활동을 참여하며 조용하지만 열심히 성장하고자 노력 중인 개발자입니다. 사실 사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해보고자 노력하였었지만 사회에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라 사실 너무 많이 긴장되는데요. 너무 많이 긴장해서 중간에 좀 실수가 있거나 약간 버벅일 수 있는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발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소개를 짧게 넣어보았습니다. 그럼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 이제 진짜 발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발표의 목차는 현재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라이브옵스의 도입 배경을 시작으로 기능 소개, 플로우 및 구조, 그리고 사용 사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라이브옵스의 도입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목차인 라이브옵스의 도입 배경부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용한 기능을 가진 앱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결과 곧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유용한 기능을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변하는 수요에 맞게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능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앱 종류, 즉 크래시 없이 빠르게 해당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며 크래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능 사용에는 영향이 없도록 크래시 영향 범위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최대한 빠르게 사용자 환경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반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웹이나 서버와 다르게 모바일 앱 서비스의 경우에는 모바일 플랫폼 특성상 이미 배포된 버전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대응하거나 크래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배포 프로세스를 거쳐 배포를 진행해야 한다는 플랫폼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이버 앱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개발 기간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앱 등록부터 심사, 단계적 배포를 거쳐 전체 배포로 이어지는 과정이 통상 5일에서 6일 정도 소요되며 새로운 버전이 마켓에 노출된 후 90% 정도의 사용자에게 업데이트가 이르기까지는 대략 2달에서 3달 정도까지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 특성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많은 서비스에서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방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정책 방식으로는 사용자의 변화하는 피드백을 긴밀하게 대응하고자 데브옵스 문화를 도입하여 리드 타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강제 업데이트 정책 등을 통해 피드백을 반영한 버전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 대응 방식으로는 코드상으로 예외사항을 최대한 커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장애 발생 확률 자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존 대응 방식들이 모두 매우 유의미하고 네이버 앱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각각의 한계점들 또한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운영정책 방식의 한계점 먼저 살펴보자면 아무리 리드타임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에게 변경사항이 전달되려면 다음 배포 주기 일정에 도달해야 하며 사용자 단말이 설치된 앱이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강제 업데이트 정책의 경우에도 강제 업데이트 정책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UX상으로 업데이트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 방식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UX라고 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애 대응 방식의 한계점을 좀 살펴보자면 아무리 코드상으로 예상을 잘 받고 테스트 코드를 잘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 SDK,
또 단말, 서버 입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사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작업이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100%를 만족하고 배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능의 경우에는 배포 일정상 테스트 커버리지를 다 채우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배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모바일의 플랫폼 특성상 한계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해보자 사용하던 기존 대응 방식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많은 사용자 풀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이버 앱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최적의 환경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앱으로 한 달 기준 대략 4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앱입니다. 사용자 수, 사용 빈도가 많은 만큼 운영 전략 수정이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사용자에게 운영 전략을 적용해 주거나 기존 운영 전략으로 복원해 주는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됐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많다 보니 적은 비율에서만 발생하는 크래시가 발생하더라도 크래시 상황에 직면하는 사용자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의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에서만 크래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의 기준으로는 대략 4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크래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래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어떻게 하면 운영 단계에서 더 빠르게 운영 전략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크래시가 발생하더라도 크래시의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사용자에게 크래시 상황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 아이데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아이데이션을 통해 개발된 솔루션이 바로 라이브옵스이며 라이브옵스는 네이버 앱이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네, 그 세 가지 가치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은데요. 네, 하나씩 소개드리자면 첫 번째, 더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알리고 딜리버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보다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사용자를 더욱 이해하고 개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도입 배경과 가치를 기반으로 개발된 라이브옵스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장인 라이브 소개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대로 된 구성과 기능 소개에 앞서 이미 아시는 분도 매우 많으시겠지만 라이브옵스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옵스는 라이브 오퍼레이션스의 줄임말로 보통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지 않고 변경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말 그대로 실시간 운영을 의미합니다. 기존 게임 업계에서 사용되던 라이브옵스의 전략들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업데이트 없이 새로운 캐릭터, 아이템과 같은 컨텐츠를 추가하여 사용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전략을 수행하기도 하고 주말과 같은 특정 날짜에 2배 경험치 이벤트 등을 통해 사용자의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네이버 앱에서도 이러한 개념으로 라이브옵스를 도입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기존 라이브옵스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려보자면 업데이트 없이 특정 기능을 ON하거나 OFF하는 방식을 통해 운영 전략을 주입해 주거나 복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특정 날짜에 특정 사용자층에게만 이벤트성 툴팁, 배너를 노출시켜 주어 원하는 타겟층의 니즈에 맞는 이벤트성 운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자가 장애 상황에 접근을 시도할 경우 장애 상황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화면 접근을 우회시키는 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였는데요. 더 자세한 건 뒤에 라이브옵스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릴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라이브옵스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엔 라이브옵스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옵스는 크게 NRC, NC, Core SD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RC는 네이버 리모트 컨피그의 약자이며 NC는 네이버 코드리스 이벤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각각 NRC, NC, SDK는 내부적으로 Core SDK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할을 나눠서 보면 Core SDK는 네트워크 I/O를 통해 현재 콘솔에 설정된 데이터를 패치하고 패치한 데이터를 캐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 특정 날짜, 특정 사용자층을 타겟팅할 수 있도록 하는 타겟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NRC SDK는 Core SDK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며 Core SDK의 타겟팅 전략을 통해 특정 키값에 대해 목표하는 타겟층에게만 원하는 밸류 값으로 리턴시켜주는 기능도 제공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NC SDK는 코어 SDK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이벤트를 후킹하여 해당 시점에 원하는 전략을 실행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NC SDK도 코어 SDK의 타겟팅 전략을 통해 목표 타겟층의 이벤트만을 후킹하는 기능도 제공해 줍니다. 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뒤에 계속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NRC, NC SDK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RC SDK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NRC SDK는 콘솔에 설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버전에 A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사용자의 반응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해당 기능의 온오프 여부를 NRC와 연동하여 배포하면 배포 후 사용자의 피드백을 확인하고 해당 기능을 ON할지 또는 OFF할지 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로는 특정 기능에 대해 전체 배포를 하기 전에 특정 타겟층에게만 해당 기능을 ON으로 세팅하여 배포하여 해당 타겟층의 반응을 살펴보고 조금씩 적용 타겟층을 넓혀가는 방향으로도 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이 장표는 현재 보이신 장표에서는 플랫폼이 안드로이드면서 OS 버전이 11인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A라는 기능의 온오프 여부를 true로 설정해 주어 해당 사용자층에게만 A라는 기능을 활성화되도록 하는 예시입니다. 네, 또 다른 NRC 활용 예시로는 목표 타겟층에게만 해당 타겟층의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노출시켜주는 수도 있습니다. 타겟층별로 원하는 니즈를 파악한 후 현재 보이시는 장표 예시처럼 30대이면서 남자인 사용자에게는 골프 관련 컨텐츠를 노출시켜주고 20대이면서 여자인 사용자들에게는 필라테스 관련 컨텐츠를 노출시켜주는 방식으로도 NRC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앱에서도 네이버 앱 첫 화면에 노출되는 툴팁과 배너 중 일부를 NRC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시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NRC를 활용하여 앱 배포 없이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전략을 빠르게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NRC 기능 소개를 들으시고 뭔가 비슷한 기능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파이어베이스의 리모트 컨피그라는 솔루션이 매우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옵스에서는 이러한 리모트 컨피그 기능 외에도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코드리스 이벤트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리모트 컨피그는 실시간으로 컨피그를 변경하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앱 배포 단계에서 미리 컨피그 값을 정의하고 앱에 코드를 심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운영이나 장애 상황을 예측하여 코드를 미리 넣어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NC SDK입니다. NC SDK는 코드리스 이벤트 기능을 통해 앱 배포 시 미리 코드를 넣어줄 필요 없이 동적으로 전략 주입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이러한 기능을 가진 NC SDK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NC SDK는 콘솔에 설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이벤트를 후킹하여 해당 시점에 원하는 전략을 실행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벤트를 후킹하여 원하는 전략을 실행시켜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의 사용성은 사용자가 특정 이벤트를 트리거링하게 되면 해당 트리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되고 사용자에게 해당 이벤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며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앱의 사용성에서 보통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는 과정에 크래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A 버튼을 클릭하면 A 버튼 클릭 시 실행되는 비즈니스 로직 중간에 크래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사용자 이벤트를 통해 BAP가 호출되었을 경우 BAP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파싱하는 과정에서 크래시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현재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사용자가 이벤트를 트리거링할 경우 해당 이벤트를 후킹하여 비즈니스 로직에 의한 크래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블락킹하고 해당 시점에 특정 전략을 실행시켜주는 방식으로 NC SDK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비즈니스 로직의 수행을 블락킹하고 원하는 전략만 실행시켜줄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보이시는 장표 그래프 중 하단 그래프처럼 특정 이벤트를 후킹하여 원하는 전략을 실행시켜주고 기존에 동작하던 비즈니스 로직 또한 동작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기존 로직 수행 여부는 콘솔을 통해서 옵셔널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NC SDK를 통해 후킹 가능한 사용자 이벤트 목록으로는 뷰 클릭, 스크린 엔터, 네트워크 IO, 딥링크가 존재합니다. 다 말 그대로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뷰 클릭 이벤트의 경우 말 그대로 특정 뷰를 클릭할 시 발생하는 이벤트를 후킹하는 것으로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온 클릭 리스너를 통해 들어오는 이벤트를 후킹하는 것입니다.
스크린 엔터 이벤트 경우도 말 그대로 화면 진입 이벤트를 호킹하는 것으로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액티비티 진입 시 이벤트를 호킹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I/O 이벤트 경우도 말 그대로 네트워크 호출 이벤트 시점을 호킹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딥링크 이벤트 경우 앱에 딥링크가 호출되어 들어온 시점을 호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이벤트 발생 시점에 실행 가능한 전략 목록으로는 토스트 노출, 팝업 노출, 업데이트 팝업 노출, 웹 랜딩, 딥링크 체인지 전략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NC SDK 기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A 버튼 클릭을 통해 B 화면 진입 시에 현재 크래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상황에서 NC SDK를 통해 A 버튼 클릭 이벤트 시점을 호킹하여 기존 A 버튼 클릭 시 실행되던 로직을 불락시키고 해당 시점에 팝업 전략을 실행시켜주게 되면 B 화면으로의 유입을 차단하여 크래시 상황을 회피할 수 있으며 팝업을 통해 사용자에게 현재 장애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크래시를 수정한 핫픽스 버전을 배포하고 팝업 전략이 아닌 업데이트 팝업 전략을 수행시켜주어 업데이트 유도를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B 화면을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만약에 웹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웹 랜딩 전략을 통해 사용자를 웹으로 유입시켜주어 장애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NC 활용 예시로는 목표 타겟층에게만 원하는 전략을 실행시켜줄 수 있는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너무 예전 버전의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타겟으로 메인 화면 진입 시 업데이트 팝업 전략을 실행시켜주어 예전 버전 사용자들 타겟으로만 업데이트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와 같이 사용자 이벤트, 전략, 목표 타겟 등을 조합하여 앱 배포 없이 운영 전략 및 크래시 대응 방안을 사용자 환경에 적용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을 가진 라이브옵스 솔루션은 어떤 플로우 및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위와 같이 클라이언트 앱, 모바일 SDK, 콘솔을 포함한 서버로 구성됩니다. 클라이언트 앱은 현재 개발하고 계시는 서비스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SDK는 모바일 SDK와 콘솔을 포함한 서버가 라이브옵스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SDK부터 살펴보자면 모바일 SDK는 클라이언트 앱을 통해 플랫폼, OS 버전, 네이버 로그인 등의 현재 클라이언트 앱의 정보를 주입받습니다. 참고로 라이브옵스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팩터라고 네이밍하였으며 간단하게 현재 보이시는 코드와 같이 add factors 함수를 통해 주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SDK는 이렇게 주입받은 팩터들을 기반으로 서버와 통신하여 콘솔에 설정된 데이터를 받아와 모바일 앱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서버의 역할을 살펴보자면 서버는 값을 세팅할 수 있는 콘솔을 제공해주며 콘솔에 설정된 데이터를 API를 통해 모바일 SDK로 전달해줍니다. 추가적으로 팩터에 따라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어 특정 사용자 그룹을 타겟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히스토리를 따로 서버에서 관리해주고 있으며 이전 데이터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롤백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팩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김에 현재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터들과 해당 팩터들을 기반한 타겟팅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네이버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터들의 목록은 위에 보이시는 장표와 같은데요. 플랫폼, 디바이스 모델, OS 버전, 앱 버전, 네이버 아이디, 데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팩터를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은 equal, greater than, greater equal, less than, less equal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컨디션은 방금 말씀드린 팩터와 오퍼레이터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플랫폼 팩터와 equal 오퍼레이터를 조합하여 플랫폼 equal 안드로이드라는 안드로이드를 타겟팅하는 컨디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OS 버전 팩터와 greater equal 오퍼레이터를 조합하여 OS 버전 greater equal 10이라는 10 이상의 OS 버전을 타겟팅하는 컨디션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룰은 컨디션을 AND나 OR로 연결하여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며 룰별로 원하는 값을 지정할 수 있어 룰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컨디션이 만족할 경우 해당 룰에 세팅된 값을 내려주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룰 간의 우선순위 조정도 가능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플랫폼 equal 안드로이드라는 컨디션과 OS 버전 greater equal 10이라는 컨디션을 AND로 연결하여 OS 버전 10 이상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룰을 만들 수 있으며 해당 룰이 만족할 경우 내려줄 수 있는 값을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제일 하단에 보이신 것 같이 true로 값을 세팅해 주었네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려보자면 플랫폼 equal 안드로이드라는 컨디션과 네이버 아이디 equal abc라는 컨디션을 AND로 연결하여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abc라는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룰을 만들 수도 있으며 해당 룰을 만족할 경우 false를 리턴하게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1번과 예시 2번을 모두 만족하는 OS 버전 10 이상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ABC라는 사용자에게 어떤 룰의 값을 내려줘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두 룰 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예시 중 예시 1번이 우선순위가 높다면 true를 리턴하게 될 것이고, 예시 2번이 우선순위가 높다면 false를 리턴하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 단말 환경에 맞는 팩터들을 기반으로 사용자층을 타겟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라이브웍스 솔루션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현재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자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니 하나씩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ore SDK 구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Core SDK는 패치와 액티브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패치 인터페이스의 경우 서버에서 데이터를 패치하여 해당 데이터를 로컬 패치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로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인터페이스의 경우 로컬에 저장된 패치 데이터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액티브 데이터 스토리지로 옮기는 로직을 수행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 NC SDK에서는 액티브 데이터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패치 시점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액티브 시점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패치와 액티브를 나눠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데이터 트랜스미션인데요. Core SDK는 콘솔상에 설정된 값을 JSON 포맷으로 NC SDK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서버 트래픽 비용 절감을 위해 이 태그 기반의 서버 캐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겟팅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팩터들을 기반으로 타겟팅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NRC SDK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NRC SDK는 매우 간단합니다. NRC SDK는 get config 인터페이스를 통해 Core SDK로부터 받아온 데이터 기반으로 키 밸류 형태의 config를 제공해주며 밸류의 타입 컨버팅 역할도 수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NC SDK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 후킹 앤 스트래티지입니다. NC는 다양한 이벤트 시점을 후킹하여 해당 시점에 원하는 전략을 실행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벤트 블락킹과 카운팅인데요. NC는 전략 주입 시 기존 로직 수행 여부를 옵션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콘솔을 통해 기존 로직 수행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 수행 횟수에 관련된 값도 콘솔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NC SDK에서 사용자 이벤트 시점을 어떻게 후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략하게 후킹 방식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매우 간단합니다. 네, 먼저 뷰클릭 이벤트 후킹 방식부터 살펴보자면, 뷰클릭 이벤트 후킹을 위해서는 앱의 코드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set onClick listener 함수를 통해 onClick listener를 등록하던 방식을 onClick listener 대신 onNC click listener를 등록해 주시면 onNC click listener 내부적으로 클릭 이벤트를 후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크린 엔터 이벤트 후킹 방식을 살펴보자면, 스크린 엔터 이벤트 후킹을 위해서는 앱 코드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C SDK 내부적으로 이닛 시점에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콜백을 상속받은 NC 라이프 사이클 콜백을 등록하여 모든 액티비티의 온 스타트 시점을 후킹하는 방식으로 스크린 엔터 이벤트를 후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스크린 엔터 이벤트 경우에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콜백을 상속받은 클래스를 통해 이벤트 시점을 후킹하기 때문에 기존 로직 수행을 블락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NC 후킹 시점 이벤트에 뷰클릭 이벤트와 딥링크 이벤트를 후킹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화면 진입이 되기 전에 화면 진입 자체를 막는 방법이 있어 큰 이슈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방식은 네트워크 I/O 이벤트 후킹 방식인데요. 네트워크 I/O 이벤트 후킹을 위한 앱 코드 수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I/O 이벤트 시점을 후킹하기 위해 바이트 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는 BCI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I/O를 담당하는 함수를 NC SDK 내부에 선언된 함수로 교체하여 이벤트 시점을 후킹하기 때문에 따로 코드 추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딥링크 이벤트 시점 후킹하기 위해서는 앱 코드 수정이 필요한데요. 딥링크를 통해 들어온 액티비티의 onCreate, onNewIntent 시점에 NC 딥링크 인터셉터 클래스의 프로세스 함수로 취해주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후킹합니다. 이벤트 후킹을 위해 적용한 방식들이 정말 어려운 방식들이 거의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BCI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CI가 어떤 건지 매우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CI는 컴파일되는 과정에서 바이트 코드에 접근하여 코드를 수정하는 방식인데요. 안드로이드가 빌드되는 과정에서 클래스와 자르 파일이 덱스 파일로 컴파일되기 전에 바이트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트랜스폼이라는 그래들 API를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폼 API를 활용하여 그래드 플러그인을 개발하게 되면 컴파일된 클래스와 자르 파일에 접근하여 특정 함수를 원하는 방식대로 수정하거나 기존 함수를 다른 함수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NC SDK용 그래드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빌드 진행 시 플러그인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I/O를 담당하는 함수를 찾아 NC SDK에 미리 정의해 놓은 함수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예를 통해 설명을 들어보자면 빌드 진행 시 NC 그래드 플러그인 내부적으로 OKHTTP에서 제공하는 콜 클래스의 인큐 함수를 찾아 NC SDK에 미리 정의해 놓은 코드리스 이벤트 OKHTTP 클라이언트의 인큐 함수로 변경해 주는 방식을 통해 NC SDK에 정의된 함수가 호출되도록 함수를 교체해 주어 네트워크 I/O 이벤트 시점을 후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네트워크 I/O 이벤트를 후킹하기 때문에 앱에서 추가 코드 수정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네이버 앱에서 라이브옵스를 사용한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RC의 사용 사례부터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NRC 사용 사례는 네이티브 검색홈 영역의 웹 네이티브 관련 사용 사례입니다. 작년에 네이버 앱의 진입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웹이었던 검색홈 영역을 네이티브로 변경하는 스펙이 존재하였었는데요. 해당 스펙의 전진적 배포 초기 단계에서 AP 관련 이슈가 존재하여 네이티브 검색홈 타입을 웹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이티브 검색홈 스펙 진행 시 검색홈의 웹 네이티브 설정을 NRC와 연동해 놓았어서 NRC를 통해 검색홈 타입을 웹으로 변경하여 해당 이슈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보이시는 검색홈 타입이 네이티브 검색홈 타입이고요. 이를 웹 검색홈 타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테스트 영상입니다. 콘솔을 통해서 원하는 키값을 찾고 거기에 이제 웹으로 변경하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컨디션을 설정해 주는데요. 첫 번째 컨디션을 보면은 플랫폼 이퀄 안드로이드라는 안드로이드를 타겟팅하는 컨디션을 추가해 주었네요.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하나 더 추가해 주는데 앱 버전 관련된 컨디션을 하나 더 추가해 주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가해 주는데 이번에도 앱 버전 관련된 컨디션을 추가해 주었네요. 지금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앱 버전이 11.19.0 이상, 11.20.0 이하를 타겟팅하는 컨디션을 설정해 주었고, 이렇게 데이터를 세팅한 이후 콘솔을 통해 배포를 진행하게 되면은 배포를 진행했고 이제 네이버 앱을 재진입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웹 검색홈 타입으로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UI가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가 이제 네이티브 타입이었고 지금 이제 웹으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을 통해 이슈를 빠르게 대응했었는데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 물론 API를 통해서도 검색홈 타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이슈나 장애 상황과 같이 빠르게 검색홈 타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슈 상황을 빠르게 앱에서 파악하고 바로 NRC를 통해 검색홈 타입을 컨트롤하고자 논의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API를 통해서만 적용 가능하던 운영 방식을 NRC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해놓음으로써 선택권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NRC 사용 사례는 추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미리 NRC와 연동시켜 놓은 경우인데요. 앱에서 스태틱하게 들고 있는 웹 URL의 경우 해당 웹 URL이 변경되거나 해당 웹 서비스가 종료되는 등 더 이상 해당 URL이 유효하지 않게 될 경우 이미 배포 나간 버전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이슈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URL이 변경될 여지를 고려하여 네이버 앱은 스태틱하게 들고 있는 모든 URL들을 NRC와 연동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영상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은 우측에 보이시는 검색홈 우측 상단에 페이 버튼 클릭 시 원래 기존의 페이 홈으로 가던 걸 페이 버튼 클릭 시 쇼핑 라이브 홈으로 가도록 변경해 본 테스트입니다. 그럼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페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페이 홈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페이 홈이 아닌 쇼핑 라이브 홈으로 가도록 내부적으로 정의해 놓은 데이터를 세팅해 준 이후 이것도 컨디션을 설정해 주고 지금 컨디션은 나이로 걸어준 것 같네요. 나이가 30살 이상으로 컨디션을 걸어 주었고
이번에는 성별이 남자인 경우로 컨디션을 걸어주었네요. 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세팅해주고 다시 아까와 같이 콘솔을 통해 배포를 진행하고, 네, 다시 네이버 앱을 진입하여 아까와 같이 페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는 페이 홈이었는데 지금은 쇼핑 라이브 홈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스태틱하게 들고 있는 URL이 만약 변경되거나 페이드 아웃되는 서비스가 종료되는 등의 상황을 미리 네이버 앱에서는 대응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NC 사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C 사용 사례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던 시기에 QR 체크인 사용자가 몰릴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사례인데요. QR 체크인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서버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를 대비하여 네이버에서는 NC를 활용하여 기존 나답 화면 진입을 통해 QR 체크인 노출하던 로직을 QR 체크인 웹으로 랜딩시키는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영상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이 영상은 사실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으로 지금은 QR 체크인 버튼이나 기능이 없어져서 예전 영상을 사용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페이 버튼 클릭 시 현재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남색 화면에 나닷 화면이라는 화면에 진입하고 거기서 이제 QR 체크인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서버 접근이 불가능하여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QR 체크인 웹 화면으로 랜딩시키는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지금 뷰 클릭을 후킹하는 전략을 넣어주고 있는 영상이고요. 네, 이렇게 뷰 클릭 이벤트를 후킹하게 배포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아까와 같이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남색 화면이 아닌 이 웹 화면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버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외부로 유입을 회피시켜 주어 장애 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용 사례인데요. 마지막 NC 사용 사례는 나닷 신규 기능 공지 및 업데이트 유도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는 정보 정책 대응을 위해 추가된 신규 기능을 공지해주고 신규 기능 사용 유도를 위해 업데이트를 유도한 케이스였는데요. NC를 활용하여 나닷 화면 진입 시 이벤트를 후킹하여 업데이트 팝업 전략을 실행시켜주는 방식으로 해당 케이스를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렇게 남색 배경을 갖고 있는 나닷 화면 진입 시 아무런 팝업이 노출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나닷 화면 진입 시 업데이트 팝업이 노출되도록 데이터를 세팅을 하고, 네, 지금 데이터를 세팅해주고 있는 과정인데 딜레이 값도 설정해 줄 수 있고 카운트 값도 설정해 주고 있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세팅해 준 이후 이것도 컨디션을 걸어주는데 이번에는 커런트 데이트 날짜에 관련된 조건을 걸어주었네요. 네, 지금 보면은 커런트 날짜가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만 해당 전략을 수행하겠다라는 타겟팅 전략을 세팅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배포를 진행하게 되고, 네, 네이버 앱에 다시 진입해서 나닷 화면을 진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팝업이 노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신규 기능이 배포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장애 상황이 있는데 핫픽스를 버전을 배포한 상황에서 업데이트 유도하는 팝업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업데이트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용 사례였는데요. NC 사용 사례에서 보였던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NC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용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네이버 앱에서는 소개시켜드린 사례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에서 라이브옵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의 마지막 목차인 라이브옵스의 도입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옵스 적용 전인 좌측의 as is를 보시면 단순 리소스 변경이 있더라도 전체 배포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개발 및 운영 비용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운영을 위해서도 배포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으므로 사용자에게 운영 사항이 반영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하위 버전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대응을 위해서도 전체 배포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으며 그로 인해 사용성이 저하되고 즉각적인 대응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옵스 적용 후인 우측의 투비를 보시면 리소스 변경, 실시간 운영, 그리고 장애 대응이 라이브옵스를 통해 배포 없이 즉시 가능해졌으며 장애 범위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발표의 마지막 장인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 개발 관점에서의 데브옵스와 함께 SRE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이브옵스는 네이버 앱을 위한 SRE 측면의 솔루션을 잘 잡고 있으며 더욱 고도화시키고자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피처들에 대해 간단히 공유를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라이브옵스를 통한 배포 프로세스입니다. 올해는 라이브옵스를 활용하여 피처에 대한 점진적 배포, 롤백 프로세스, A/B 테스팅을 진행해보고자 계획 중입니다. 두 번째는 NC 후킹 시점 및 전략 추가권인데요. 현재 후킹하고 있는 이벤트 시점 외에도 추가적으로 후킹 가능한 시점을 찾아서 추가해보고자 하고 있으며, 이벤트 후킹 시점에 수행 가능한 전략들에 대해서도 아이데이션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NC 네트워크 IO 기능 강화권인데요. 이 내용도 사실 두 번째 NC 전략 추가와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네트워크 관련 에러에 대한 케이스가 더 많고 추가할 수 있는 전략들이 더 많아서 따로 빼보았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몇 가지 내용들의 말씀을 드려보자면, API 리퀘스트의 헤더 또는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는 전략을 추가하고자 하고 있으며, API 리스폰스를 오버라이드하는 전략도 고려 중입니다. API 리스폰스 오버라이드의 전략에 대한 예시로는 API가 페이드 아웃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특정 네트워크 이벤트 시점을 후킹하여 실제 API를 호출하는 것이 아닌 콘솔을 통해 저희가 주입한 JSON을 기반으로 리스폰스를 구성하여 해당 리스폰스를 리턴하는 전략을 생각해보고 있고, 특정 필드가 내려오고 있지 않아 파싱이 실패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필드 값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전략도 고려 중입니다. 사실 라이브옵스가 오픈소스가 아직 아니라서 발표를 듣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없어 이러한 도입 효과나 향후 계획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앱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운영과 장애 상황에 대해 핸들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 매우 능력 있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시니 이번 세션을 듣고 모바일 플랫폼 환경에서의 운영과 장애 상황 핸들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 저희와 같은 또는 저희보다 더 발전된 솔루션을 개발하여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 앱이라서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앱이어도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배고픈 시간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남은 데뷔 일정도 즐겁고 유익하게 즐기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